자, 그렇다면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4쪽. 자,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비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작품은 결국 양반을 풍자한 작품이거든요. 양반을 비판하려고 쓴 작품이에요. 근데 은근히 비판하죠. 간접적으로 비판하죠. 그게 바로 풍자입니다. 양반의 모습이 양반이라는 그런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약간 아이디어란 모습에서 멀어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부분을 찾아내면 돼요. 자, 첫 번째,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바로 양반의 뜻이죠. 양반은 사족을 높여서 부른 말이다. 그럼 사족 왼쪽 보세요. 저는 왼쪽 여러분 밑에 있어요. 선비나 무인 집안의 그 자손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비나 무인 집안의 자손을 모두 다 양반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작품은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쓰여진 거예요. 왜 조선 후기에 쓰여졌는지는 물론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왜 조선 후기인지 뒤에 보면 조금 나오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사족을 모두 양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양반이란 문반과 무반 합친말로 그래서 문반과 무반으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 뽑힌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렀거든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 근데 그게 점점 신분화되고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선비나 무인의 집안을 양반이라 부르는데 강원도 정선군에 여러분 지금도 있는데 강원도예요. 강원도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대요. 자, 정선군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죠. 서울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해요. 강원도에. 지금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요. 박지원을 이 작품의 작가가 박지원이잖아요. 박지원의 이런 양반전을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서 스토리 펼쳐놓은 어떤 그런 공간도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정선군의 이런 관련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테마파크?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는데 자 어떤 양반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인물이죠. 주요 인물 어떤 양반이 살았어요. 양반. 근데 그 양반은 실제적으로 국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정선군에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정선군에서 양반이 그냥 과거 시험은 안 보고 안 떨어졌거나 그냥 선비로 그냥 글 읽으면서 사는 양반인 거예요. 근데 양반이 성격이 어떠냐면요.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한대요. 이거 좋은 면 같죠? 성격이 아주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고을의 군수는 그 당시에 지방을 다스리는 으뜸 벼슬입니다. 그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이 양반의 품성이 워낙 어질고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를 받아서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물의 특성이 나와있죠. 어질고 책 읽기 좋아한다. 그리고 심지어 군수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아주 큰 흠이 있었는데 바로 집이 가난해. 근데 집이 가난한 게 뭐 원래부터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게다가 계속해서 해마다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먹는데 그 빌린 게 곡식이 1,000섬에 해당했대요. 1,000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환자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조선시대 환곡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을에서 봄에 곡식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 붙여서 거둔 거거든요. 그럼 가을에 갚아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은 갚지 않아요. 뻔뻔스럽게도. 해마다 빌려서 계속 빌려먹기만 했고 심지어 군에서는요. 갚지도 않는 사람한테 계속 빌려줬어요. 몇 해가 지나니까 그게 1,000섬이야. 엄청난 양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하다는 아주 단점이 커요. 경제적으로 무능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이제 관찰사가 조선시대에 또 각 도면 여러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이 도에 높은 사람이니까 아까 군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 관찰사가 각 고을을 순시하다가 이 환곡 장부를 본 거야. 빌려간 그걸 기록했을 거 아니야. 몹시 노했죠. 아니 어떤 놈 양반이 관하곡식 좀 이자도 갚지 않고 값을 계속 먹었냐. 누가 추측냐. 그러면서 관찰사가 양반을 옥에 가뒀습니다. 위험에 처했죠. 자 왼쪽 문제 보세요. 양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바로 이거죠. 옥에 갇힐 위험에 처해 있다. 왜?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서.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갇힐 위험에 처해 있어. 근데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는 게 딱하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차마 가두진 못해 또 명령만 했어. 그렇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 양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양반이 어떻게 했대요? 자 여러분 그냥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 어떻게 이걸 갚아야 할까 고민하겠죠? 양반은 어지고 책 읽기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울기만 했다. 다 큰 남자 양반이 울기만 했다. 허허.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바로 이 부분이 양반을 은근히 비판하는, 그러면서 웃긴 사람으로 울보같이 만들어버리는 바로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는 어지고 책 읽기 좋아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 문제 대처하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함. 울기만 한데.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양반의 아내가 뭐라고 했죠? 양반의 아내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평생 당신은 책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국 갚는데 환자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네. 책 읽는 건 어떻다? 책 읽는 거는 경제적인 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신은 양반이란 신분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바로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고, 왼쪽에 양반은 왜 한 푼어치 안 된다고 했다? 양반의 무능함을, 경제적 무능함이요. 경제적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지금 양반은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요. 결국 이 양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한지가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어서 양반의 무능함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양반이 황곡을 계속 구워다 먹고 갚지 못해서 결국 옥에 갇힐 위험에 처한 것을 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양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기만 합니다. 양반의 아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175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교과서 펴셨나요? 자, 175쪽의 세 번째 줄, 바로 그 마을에 부자가 있어요. 자, 그 마을에 부자. 자, 부자라는 건 누굴까? 그러면 그 당시에 새로 이렇게 드러난 신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계층인데요. 조선 후기는 신분제가 되게 동요하면서 양반주의심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반 계층이 여러 가지 분화도 되고, 그러면서 또 돈 없는 양반들은 좀 되게 몰락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한편 농민들 중에서는요,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농업 경영 방법들이 막 개선되면서 또 상업적으로 또 농업 발전시키고 돈 많은 그런 농민들이 생기면서 분홍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홍들이 공명첩이라는 걸 사서 신분을 높이고 막 양반이 된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 수가 엄청 증가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은 바로 조선 후기 작품이니까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죠. 그래서 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등장한 신흥 부유층입니다. 신흥 부유층의 그런 계층인데, 자, 야, 양반은 말이야, 가난하다 해도 늘 존귀함 취급을 받아. 나는 근데 부자인데 어떻다? 항상 비천해서, 자, 어느 정도로 비천하게 살아야 되냐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되게 웃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되게 많은데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를 못 사. 뭐 이런 거잖아요? 살 돈은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양반을 보면 그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그 신분이 양반의 사람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된대. 가서 절해야 돼. 기어가서 엎드려서 절해. 게다가 코가 땅에 닿도록 엎어져 무릎으로 기어가야 돼. 정말 수모 아닙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도 항상 이런 수모를 겪고 살았어.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자기 지금 돈이 되게 많은 이런 맨날 수모를 겪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뭔가 양반 신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 부자가 당한 수모가 결국 양반 신분을 사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왜냐?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그 관에서 빌린 환자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히게 생겼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대. 근데 그 사람 필시 양반 신분 유지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신분을 사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 초기 작품이면 이거는요, 금서예요, 금서. 어떻게 양반 신분을 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조선 후기 양반 신분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고 실제로 양반 신분을 사고 팔았고요. 근데 여기 당시 사회의 문화적 상황,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팔았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메모에는 조선 후기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팔았음.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팔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소설에 드러난 시대 상황을 보면요. 부자인 평민이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 그리고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어. 동요는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죠.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메모해 두셔야 돼요. 자, 부자인 평민이 있었다. 나도 쓰면서 들을게요. 부자인 평민이 있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조선 후기 18세기 정도 되거든요. 신분제가 동요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마침내 양반집을 찾아가서 환자를 갚아준다고 해요. 양반이 몹시 기뻐하면서 승낙했죠. 자, 오른쪽에 문제 있어요.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줄 거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모를 겪는 게 싫어서 다시 양반의 신분을 사서 특권을 누리려고 대신 환자를 갚아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1,000섬을 한 번에 갚아줬어. 당장 그 자리에서 갚아줘. 왜? 양반한테 내가 당신 환자를 갚아줄 테니 당신 신분을 날 주세요. 라고 말하자 양반이 어떻게 했냐? 몹시 기뻐했대. 난 사실 그것도 이 부분도 되게 웃긴 것 같아. 양반의 권위 완전 떨어졌죠. 자기 돈 준다니까 얼른 기뻐하면서 신분을 넘겨버리죠. 정말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이 가치인가 봐요. 네. 양반의 신분에게 별거 아니다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풍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양반의 환자를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군수가 들었어요. 몹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해서 양반집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한편 어떻게 갚았는지 이제 물어보려고 간 거야. 갔더니 양반이 원래는 이렇게 이 양반들이 입는 복장이 있잖아요. 양반이 쓰는 갓이 따로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근데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제 평민의 복장입니다. 이거. 길에 엎드려 자기는 소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잘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고 올려다보지도 못해 군수를. 자, 오른쪽 위 여러분에게 밑에 있겠네요. 뜻이 번거지는 조선시대에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를 말해. 모자. 잠방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만든 짧게 만든 헛겹의 바지를 말해. 그러니까 다 일하기 편한 그런 바지죠. 그 잠방을 입었다. 번거지 썼다. 소인이라 칭하 다시 뭐라면 이거 뭐예요? 이런 복장을 말하거든요. 모자는 아니지만 잠방이 이렇게 생긴 거 잠방이. 저게 잠방이에요. 잠방이 바지. 바로 자신을 평민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평민처럼 행동해요. 군수는 이 모습에 깜짝 놀라. 아직 이제 갚아준 거 몰랐나 봐. 신분 판 거 몰랐나 봐. 양반을 부축해서 아니 그러면서 뭐라 소인이라고 말했지 뭐라고 하냐? 귀하! 아니 귀하께서 이제 아직까지 사정을 모르니까 군수는 이 양반을 높이고 있죠. 귀하께서 왜 스스로 이렇게 욕되이 낮추십니까? 아니 사람이 솔직히 가끔 뭐 잠방 입을 수도 있고 길에 엎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게 욕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양반이 이렇게 행동한 건 욕되는 행동이다. 하고 말하니까 양반이 더 두려워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황송합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 욕대하는 게 소인이라고 말했어요. 자, 아까 소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군수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다는 걸 인정하니까 지금 양반이 스스로가 소인이라고 말하는 신분을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인이 스스로 욕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인 양반을 팔아가지고 환자를 갚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 부자가 바로 양반입니다. 제가 어찌 옛날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양반이 지금 자신 신분 팔았다고 군수에게 밝힐 수 있어요. 당시 평민은 자신 높일 수 없음도 간접성으로 알 수 있죠. 평민이 자기 절대 높일 수 없는 거야.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았다고 밝히고 당시 평민은 자신을 높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자, 이 얘기를 들은 군수의 반응. 쓸 시간 좀 줄게요.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았다고 밝힘. 당시 평민은 자신을 높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자, 여러분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가 양반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복장만 봐도, 갓의 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말에 탄 사람, 말 타는 건 양반만 탈 수 있잖아요. 큰 갓을 쓴 양반이고요. 그 밑에 이제 양반의 그 말을 끄는 사람, 절대 말을 못 타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모자, 그 갓이 되게 작죠? 아마 이 하인이거나 그럴 거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몸을 굽히고 있는데 이 사람 갓은 양반의 갓보다 작죠? 이런 행동들로도 바로 신분을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자, 이 양반을 팔았다는 얘기 듣고 군수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군자답구나 부자요. 오히려 부자가 양반답다면서 칭찬합니다. 부유하되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다. 남의 어려움을 서둘러도니 어질다. 비천한 신분에 취하려고 하지 않고 존귀한 양반이 되려고 했으니까 지혜롭다. 이 사람이 진짜 양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사사로이 니네끼리 거래를 하며 증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내가 너와 고을 사람들을 모아 증인 삼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두겠다. 바로 증서를 만드는 이유,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양반 신분 매매 증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양반 신분을 사고판, 매매, 사고판 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수는 관하로 들어가 고을의 사족이며 또 농민, 공인, 상인, 다시 말해 뭐예요? 산농공상. 조선시대의 신분이죠? 4가지 계급, 산농공상. 조선시대의 백성을 놔둔 4가지 계급을 다 모았어. 다 모아서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을 봐라 이거죠. 뭐 얘기하면서 부자는 좌수와 별감. 좌수는 밑에 나와 있죠. 향청이 우두머리예요, 좌수. 별감, 그 우두머리 버금가는 자리죠? 근데 그 오른쪽에 부자를 세웠어. 앉혔어. 그 부자를 지금 더 높이고 양반은 호장이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우두머리니까 약간 하급 계급이거든요. 호장과 이방의 아랫자리, 오히려 양반을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을 호방과 이방의 아랫자리에 또 서 있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양반보다 부자를 더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서 있는 자리만으로도 신분이 다 드러나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양반이 부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양반이 부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신분이 바뀌었다. 낮은으로 고치려고 낮은 위치에 있음. 신분이 바뀌었음. 바로 이 증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증서보다 신분 매매 증서. 이 증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흐름이 되게 재밌죠? 자, 증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정말 부자가 좋아할 만한 신분 매매 증서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신분 매매 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양반 신분 매매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에 주목하며 읽어보자고 나와 있죠? 자, 주목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권룡 10년 9월 모일 어떤 날, 5일 어떤 날 이런 뜻이거든요. 권룡 10년은요, 시대적으로 말하면 1745년을 말해요. 오른쪽에 여러분 밑에 있어요. 권룡은 권룡 10년은 따져봤을 때 1745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이 18세기라고 말씀드렸죠. 18세기. 그러니까 1745년 맞네요. 네. 9월 모일에 이 증서는 양반 신문을 팔아 관아의 곡식, 그 황공 얘기하는 거죠. 환자를 갚은 일을 기록한 건데 그 값은 1,000섬이다. 그럼 1,000섬이 어느 정도의 현재의 가격인지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현재 쌀의 가치와 그 당시 쌀의 가치는 사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10kg를 한 3, 4만 원, 4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약 3, 4억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네, 3, 4억 정도가 되는 돈인데 그러면 그만큼을 계속해서 갚지도 않고 먹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고요. 그걸 계속 대줬다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이 3, 4억의 돈을 주고 부자는 양반 신분을 사게 된 거죠. 자, 양반의 친구가 많기도 하다. 독서를 하면 책을 읽는 거 얘기하는 거죠. 독서하면 사라고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고 하고 또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그만큼 양반이 다양한 칭호가 있다.
그리고 무신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신은 동쪽에 늘어서므로 이를 양쪽에 늘어섰다 해서 양쪽에 문신, 무신해서 양반이라고 한다. 여러분, 뭐 이거 의미 있습니까? 사실 좀 쓸데없죠? 뭐라고 부르든지 뭐 사든 대부든 군자든 뭐 사실 알게 뭐예요.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리고 동쪽에 늘어서도 서쪽에 늘어서고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거에 좀 집착하는 양반 계급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칭호 네 마음대로 불러라. 결국 뭐예요? 다양하게 부르지만 호칭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라고 사실은 군수가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불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양반의 다양한 칭호와 양반의 유래 그리고 다양하게 부르지만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양반은 비천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면 뭐 엎드리지도 않고 뭐 사실은 뭐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일 비천하게 여기니까 그 비천한 일은 일절하지 않고 훌륭한 옛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뜻을 고상을 가져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양반은 이렇게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양반으로서 지켜야 될 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양반으로서.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들으면 끔찍할 거예요. 언제나 오경이면 일어나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 자, 오경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예요. 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등잔불 켜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눈은 콧끝을 보고 두 발꿈치는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서 동네 바기를 얼음에 박밀듯 줄줄 읽어야 한다. 여러분 부자가 들었을 때 좋은 내용이겠어요? 어머 정말 나 3, 4시 일어나 책을 읽어 너무 행복해 이러겠어요? 이런 얘기를 줄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네방에 밑에 나온 것처럼 뭐 중국 남송의 동네 여조겸이 춘추자시연에 관한 논평 풀이한 책이에요. 뭐 그렇게 그다지 실생활 도움되지 않는 책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된대요. 굶주림 참고 가난하다는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를 딱딱 마주치듯 하고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자극하고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증서까지 만드는지 입속에 침을 모아 몇 번씩 나누어 삼켜야 한다. 뭐 사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옛날 책에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잡념이 없어진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배고프고 돈 없고 돈 구워다 먹고 있는 처제 이런 걸 지키고 있는 게 사실 웃기는 일이죠. 털무잔 옷소매로 닦아 먼지를 탁탁 털어 윤이 나게 하고 손을 씻을 땐 주먹으로 마찰하지 않고 양치질은 깨끗이 입넷이 없어야 되고 또 노비를 부를 때는 소리를 길게 뽑아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노비를 부르고 걸음 절대 빨리 걸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느릿느릿 걸어. 그래서 비 올 때 양반들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문진보도 역시 옛날에 뭐 송나라 때 책이고요. 당시 품위 뭐 이거 명나라 때의 고명이 이제 쓴 모은 책 같은 밑에 다 나와요. 이런 책을 자, 여러분 명심보감 쓸 때 괴로웠지. 깨알만한 글씨를 베꼈을 때 이거를 새벽 3시부터 4시에 일어나서 한글씨로 베껴서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한자라는 거 명심의 한글이 아니야. 한 줄에 100자씩 한자를 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되게 부자가 혹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래. 그럼 뭐로 만져야 되는 거나 궁금하더라고요. 손으로 돈 안 만지면 쌀값을 묻지 말라고? 그럼 주는 대로 상인이 부른 대로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만큼 뭐예요? 실질적인 문제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며 심지어 돈과 관련된 일은 천하게 여겼던 양반들의 모습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아까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1,000섬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한다는 행동이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일어나서 글씨 베껴 쓰고 책 읽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오냐? 아무리 더워도 버선 벗지 말래요. 맨 상태로 식사하면 안 된대.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으면 안 된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마실 때 후루룩 소리 내면 안 돼. 젓가락으로 음식 집을 때 방아지 듯 하면 안 돼. 한 번에 짚어야 되나 봐요. 생파를 먹지 말아야 돼. 자, 뭐뭐 하지 마라만 있죠. 자, 오른쪽에 제가 적었는데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가 되게 많은 매매 증서예요. 다시 말하면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만 가득한 증서죠. 여러분이 3, 4억 주고 샀는데 이런 매매 증서에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
나 같으면 삼석 다시 받는다. 오른쪽 한번 메모해 봅시다.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만 가득한 신분매매 증서였다. 바로 첫 번째 신분매매 증서에는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붙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뭐 해야지 마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부자가 좋아할 리 없겠죠? 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앞장에 생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수염 이렇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입에 묻잖아요, 수염에. 그러면 그때 그 수염을 침으로 이렇게 혀로 닦아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담배 피울 때 좁게 빨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데 보여지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있죠.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허세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의식에 빠져있죠. 허례 의식에 빠져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웃음 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뭐 걸으면 느리 걸어야 돼. 한 줄에 100자씩 쓰고 맨 상투로 상투하지 말고 뭐 상투 없이 뭐 식사하면 맨탕 상투하면 안 되고 국을 먼저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뭐 웃음 나죠. 근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심지어 매매 증서에까지 기록하는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이 부분에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제 이 양반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노여워도 아내 때리지 말고 성이나도 그래서 발로 차면 안 되고 아녀제 주먹질하면 안 되고 노비들에게 되져버려라 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소는 이제 말과 소예요. 마소를 꾸짖을 때 마소를 원래 준 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시대에는 유교였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도 무당 부르면 안 되고 제사 지낼 때 중 부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뭡니까? 바로 당시의 유교적 사회상을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너무 많죠? 앞에도 말했지만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만 너무 가득한 첫 번째 매매 증서였어요. 그래서 하룻불에 손재도 안 된대. 곁불이라고. 양반은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 안 찐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불 쬐는 거 이런 거 안 한대잖아. 얼어 죽어도 그렇게 안 한다. 아무리 궁해도 체면 깎는지는 안 한다는 거죠.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할 때 이를 드러나 침튀기면 안 되고 소 잡는 일 하지 말고 노름도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의무와 규범만 가득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이상의 온갖 행실 중에서 만약에 너 부자 너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했으면 너는 이 증서를 가지고 관아에 나와서 바로 잡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부자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지만 양반이라는 신분을 샀기 때문에 양반 됐잖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켜야 돼. 만약 그걸 안 지키면 너는 양반 신분을 도로 뺏길 수도 있어. 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서명까지 만들어냅니다.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을 부자가 어길 경우 양반 신분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마지막에 날리게 되죠. 자, 여러분 3석 투자했는데 이런 증서 받으면 부자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너무 어이가 없겠죠. 어이가 없겠죠. 자, 첫 번째 매매 증서는요. 오직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뭘 외우라는 거죠. 돈 만지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버섯은 더워도 여러분 더운데 버섯 벗지 말라면 괴롭잖아. 근데 체면이 있어서 벗으면 안 돼. 화롯불에 손 째지 말래. 결국 뭡니까? 이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지나치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증서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만 담고 있는데요. 바로 쓸데없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한다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한다. 적으세요. 자, 지나치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매매 증서예요. 이 매매 증서에도 이런 양반의 모습이 나와서 허례허식이라도 혹시 몰라요? 허례허식은 이제 예절이나 의식은 겉으로만 꾸미면서 실제 실속도 없는 그런 모습.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미는 거를 말할 때 허례허식이라고 그래요. 실속은 없어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이런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열세 동안 쓸게요. 첫 번째 매매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 매매증서의 역할은 지나치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허리허식에 빠져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통인은 밑에 여러분 뜻이 나와 있답니다. 조선시대에 잔심부름 하던 사람의 수령의 잔심이 통인이 여기저기 막 도장 찍었어. 또 이런 것도 되게 허리허식이 빠져있죠. 소리는 북이 둥둥 울리는 것 같고 모양은 북두성이 세로로 놓이고 삼성이 가로로 놓이는데 삼성은 이제 삼형제별 얘기하는 거예요.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멍하니 있어서 너무 이런 모습들 멍하니 있다 말했어요. 아니 양반이라는 게 기대랑 너무 다르죠? 이것뿐입니까? 정말요? 저는 양반이 신상과 같다고 들었어요. 자기 기대랑 너무 달라서 멍하니 있다가 양반이 신상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뿐이라면 너무 이뿐 이 첫 번째 신분 매매 증서 나타난 거 다 규범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뿐이잖아. 너무 재미없는 일이 아닙니까? 자, 부자는 돈 번 사람이죠.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에게 이익이 되도록 고쳐달라고요. 자기의 이익이 되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자, 왼쪽 문제. 부자가 증서 내용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첫 번째 증서 내용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의무만 나열된 증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달라고 말한 거죠. 자, 부자가 증서 내용 고쳐달라고 한 내용은 기대와 다르게 양반의 의무만 나열된 증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의무만 나열된 증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신분 매매 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신분 매매 증서에 훨씬 더 강한 풍자와 양반에 대한 비판이 드러납니다. 자, 적으셨죠? 열세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두 번째 신분 매매 증서를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양반 신분 매매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 자, 어떤 양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별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 하늘이 백성을 내서 산홍공상 신분 4가지의 백성이 있다. 그 네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이제 자기는 양반 선비라는 거죠. 이를 양반이라 부르는데 그 이롬이 어떻다? 아까 이익이 되도록 고쳐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익을 얘기해줘. 정말 이롬이 막대하대요. 자, 양반이 되면 어떤 이롬이 있을까 얘기하면서 양반이 누리는 특권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양반을 비판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 작가의 의도를 이제 조금 파악하겠나요? 네. 자, 양반은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아. 뭐야?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까 김홍도 앞에서 그림 봤던 것처럼 평민들이 일할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책 읽고 있거나 담배나 피우고 있죠.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 그러면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데 뭐로 먹고 사냔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글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대요? 아니요. 그냥 대충 하면 된대. 글 공부 대충 해서 크게 되면 문과급제, 작가 되면 진사급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권력을 보면 밑에 그래서 받는 게 뭡니까? 문과 홍패가 2척에 불과한데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 이게 바로 돈자루래요. 자, 홍패는 뭐냐면요. 문과 급제자에게 줬던 합격 증서. 야, 오른쪽에 보는 게 홍패예요. 진짜 실제 홍패인데 이게 60c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합격 증서인데 이 합격 증서가 뭐다? 바로 이퀄 돈자루라는 거. 왜? 이 합격 증서를 받아 양반으로 이제 신분이 되고 신분 아니고 급제를 하면 엄청나게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공부 대충 해서 과거 급제하면 이거 돈자루야. 자,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양반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얘네들 말이지. 농사도 안 져. 장사도 안 해. 근데 글 공부 대충 해서 급제하잖아? 그럼 빨간 홍패라는 거 받는다? 그럼 종이 떼가리 받고 나면 거기가 돈자루야.
이걸 이용해서 온갖 것을 다 취할 수 있거든. 온갖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양반의 행태를 비판적 시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여러분 감지하셨죠? 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양반이 된다는 건 뭐뭐 해야 한다는 규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자루를 얻는 거다. 이롬 막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 어느 정도 이롬인데 그 이롬이 지나쳐서 거의 횡포에 가까워요. 자, 30살에 진사되어 처음 벼슬길에 나서도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고, 음관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자기의 조상이 뭐 좋은 일 했다면 그걸로 자기가 벼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음관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때 자기 아빠가 국가에서 뭔가 공을 세웠으면 그냥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시 공무원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거 지위가 높아질 수 있대. 그러면서 일산은 뭡니까? 여러분 큰 양산을 말해. 이 햇빛 쏟아질 때도 큰 양산바람에 귀가 탈 리가 없죠. 귀가 휘어지고 자, 설렁줄은 아랫사람 부를 때 쓰는 줄인데요. 설렁줄에 대답한 아래 것들이 예이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다 시키니까. 아랫사람을 다 시키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소리에 배는 살이 찌며 방에는 단장한 기생의 귀고리가 떨어져 방까지 기생들에서 노는 거죠. 기생의 귀고리 막 떨어져 있어. 뜰에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학을 기르면서 그 울음소리 들으면서 아 학이 고상하고 아름답구나 이러고 시 짓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정말 심각하죠? 네. 그러면서 이 부분 권력을 세습해. 왜? 자기 조상이 권력을 가지고 높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자기 그 후손까지도 그냥 과거 보지 않고 그냥 벼슬에 오르는 거 권력 세습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기생하고 놀고 있죠? 향락에 젖어서 뜰에 핫길르며 놀고 있죠? 방탕하게 사는 양반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박지원이 양반인지 아닌지 궁금하죠? 자, 18세기의 박지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박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권력을 세습하고 무의도식하며 향락에 젖어 방탕에 사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막 기생이랑 놀고 자기 꼼짝 안 하고 사람들만 불러서 다 시키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그럼 이렇게 벼슬에 나가지 않더라도 말이야. 그냥 선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공한이라는 건 가난한 얘기한 거야. 가난한 선비들은 어떻게 사느냐? 시골에 살아도 제멋대로 뭘 부릴 수 있다? 여러분, 뭘 부릴 수 있다? 횡포. 횡포를 부릴 수 있대. 횡포. 심하지 않아? 자, 어떤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좀 심해요. 이웃집 소를 자기 마음대로 뺏어서 자기 놈 먼저 갈고 백성들 끌어다가 야 니네 거 하지 말고 내 거 먼저 해 라고 제바김을 메고 한들 아무도 감히 대들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대해서 또 코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돌리고 좀 아니고 깡패 아니에요? 코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돌리며 귀빈머리를 뽑은들 감히 원망을 못한대요. 이건 거의 폭력배에 가까운 횡포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심하죠? 공공한 선비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횡포 부릴 수 있대요. 자기 거 먼저 다 백성들도 끌어다 맘대로 소도 맘대로 끌어다 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자기 기분 나쁘면 코에다 잿물 들이고 머리끄댕이 돌리고 귀머리 뽑아도 원망할 자 없을 만큼 아주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조선시대 양반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나왔던 지금 자유지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신분 매매 증서에는요. 여러분,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거기에 이 특권이 어떤 거예요? 사실 특권이 아니죠. 정말 거의 도둑놈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사치와 용을 휩싸을 수 있고 이웃의 소를 빼앗아 쓰거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뭡니까?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매매 증서의 역할과 특징. 여러분, 179쪽 밑에 적어주세요. 자, 179쪽 밑에 적어주세요. 두 번째 매매 증서, 신문 매매 증서는 내용이 뭐냐? 저도 적으면서 들을게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데 거의 횡포 수준이죠. 자,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높은 관직을 차지한다. 사치와 유흥을 일삼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이웃의 소를 빼앗아 쓰거나 백성 괴롭힌다. 근데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 두 번째 신분 매매 증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양반의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번째 신분 매매 증서의 역할은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합니다.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서를 뒷장 보세요. 이 증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부자가 혀를 내두르면 그만두세요, 그만둬. 진짜 맹랑합니다. 왜요? 부도덕한 모습을 알고 이 모든 게 허망하다고 느낀 거. 이 양반이라는 거 되는 건 허망한 일이구나. 내가 왜 도둑놈이 돼야 돼? 라고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바로 양반이 꼴 뭐예요? 도둑놈. 양반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인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양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작가는 도둑놈 같다고 보는 거죠. 도둑놈. 자, 왼쪽에 보시면요. 부자가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라고 말한 까닭이 뭐냐요? 왜 그렇겠어요? 이 양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양반이 아주 부정적인 일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양반이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는 부정적인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절레절레 흔들고 가서 죽을 때까지 양반 된단 말 안 했대요. 부자는 양반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이 작품이. 그래서 이 부자는 3, 4억 아까우지 않은가 봐요. 양반의 실체를 알았나? 그래서 양반이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 저지른 부정 존재를 알게 돼서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오히려 양반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가난한 양반보다 이 부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다 쓰셨나요? 자,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좀 메모를 해보면요. 이 양반전의 풍자는 도대체 누구냐? 양반의 풍자 대상은 바로 양반입니다. 여기 양반과 부자가 나오는데 양반이에요. 양반 신문 매매 증서에 다 나와요.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이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체면만을 중시하고 허례의식에 빠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죠. 두 번째 매매 증서 양반이 특권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특권이 아니죠. 아주 횡포죠. 무의도식하며 백성들 괴롭힌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양반의 모습들을 이 작품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양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양반전의 풍자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을 다 필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어학습부장 또는 각반의 회장 이 부분을 찍어서 반톡에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요.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